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빛과 색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색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래픽 작업과 영상 편집 작업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과 영상 편집에 있어서 모든 것의 원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빛이란 무엇이며 전자파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파와 빛의 파동에 대한 관계, 그리고 빛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이를 발견한 뉴턴, 그리고 빛의 종류와 직진하는 성격,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색깔들이 나오고 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포토샵에서의 색상 채도 명도,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색상 채도 명도,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도 색상 채도 명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당히 물리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술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그리고 인디자인 등 이러한 프로그램에서의 기본적인 그 색에 대한 작업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과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빛이란 무엇이고 전자파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곳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빛이 있다라는 그런 빛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빛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전자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전자파는 또 뭐지? 여기서부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의 전자파들은 굉장히 많은 전자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좀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 중에서 이 전자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전자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자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전자파라는 것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해서 전자기파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라디오 전파,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자, 근데 전자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에서 빛이 우리 지구상으로 쏟아지고 있죠. 그것은 이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양에서 보내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광선 이러한 전자파, 태양이 빛을 보내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자파의 한 일정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보냄으로써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죠.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자파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너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죠.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자파를 여러 종류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자파를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파를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자파가 그러면 하나는 이런 전자적인 어떤 파장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걸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매그네틱 필드, 매그네틱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과 Z축에 이러한 전자파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약간 좀 이해가 좀 덜 가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촛불이나 태양의 빛은 모두 동일한 전자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빛도 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은 것부터 굉장히 긴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자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파를 보통 빛이라고 부르지만 이 전자파는 그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 아까 전기장의 그 파동을 보셨죠? 그러니까 자기장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파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장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식으로 파동이 존재합니다. 이 파동은 어떤 곳에서 한 곳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목소리를 냈다거나 악기를 연주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목소리를 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파장이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 파장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소리라고 하는 파장은 전자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리라고 하는 파장은 바로 공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이때 이 공기를 매개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매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디움이라고 그냥 영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좀 물리학적 얘기를 좀 이렇게 접어두고 빛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류의 오랜 그 연구 과제였어요. 근데 최근까지 밝혀낸 것들에 대한 정리, 이것을 너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자, 빛에 대해서 속성을 우리는 파동성과 입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빛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성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지구상으로 오는 빛도 일정한 그 파동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빛은 하나의 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 어떠한 그 매개 물질이 있겠죠. 그 매개 물질이 바로 이 입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입자를 우리는 광자라고 이래서 포톤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요즘에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이 광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계속 추측을 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하고 특정으로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듭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러한 광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자에 대한 이야기는 광자는 빛이나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 입자를 말하는데 사실 이 광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것으로서 광전효과 연구에서 밝혀낸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할 것은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광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빛들 중에서는 이 빛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조차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빛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빛을 인간이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 있죠. 이럴 때 이런 어떠한 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기도 하죠. 우리가 빛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빛,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isible ligh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지각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지각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라는 것이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시광선은 파장이 일정 정도가 있습니다. 대략 그 파장을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범위죠. 자, 근데 780이 넘을 때는 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80 이하가 됐을 때는 자외선 또는 X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빛의 영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빛들 중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빛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광선은 원래 있었긴 했지만 이것은 발견을 한 거죠. 그것은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되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인데,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빛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굴절하는 각도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프리즘을 통해서 뉴턴은 이러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빛에 대한 어떤 속성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영역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하나는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영역이 있고요. 자외선은 영어로는 울트라바이올렛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태양광이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이 자외선은 보통 사람이 피부를 태우거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피부암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외선은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 봤을 때 적색선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 이런 부분들이 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쪽이 자외선 영역이고 오른쪽이 적외선 영역이고, 이 영역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빛은 직진한다라는 성격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빛은 음파나 무선용 전파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균일한 미디움, 균일한 매질 내에서 거의 직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광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태양의 빛은 모든 방향에서 직진으로 이동하면서 입자가 방사가 되는 전자 방사선의 하나로서 좀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인간도 인공적인 빛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전구라든가 수은 등, 네온 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통해서 오는 파장은 굉장히 물결처럼 매우 여러 가지를 보내고 있어요. 태양광선에서 빛의 광자가 온다 그랬죠.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의 그러한 전자파가 빛이라는 형태로 이제 쏟아져 들어올 때, 이때 이걸 광파라고 얘기하기를 하는데, 이 광파는 다양한 파장과 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파장과 진폭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파장별로 나눈다면 무수하게 많은 색상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장 범위가 467에서 483이면 파랑이고, 488에서 497이면 청록이고, 338에서 569면 연두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색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원리를 거의 다 이제 이해하게 된 건데, 이렇게 형성되는 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건 정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간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색에 대해서도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프리미어든 애프터 이펙트든 간에 이 색상, 명도, 채도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나 그래픽 편집할 때 이것을 계속 컨트롤하고 효과를 주고 편집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색상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색들이 구분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빛이 강도가 좀 이렇게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면 우리가 밝은 빛이 나오겠고, 그리고 또 약하다면 어두운 빛이 나오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명도라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런 것들을 밝고 어두운 것을 명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도 내지는 포화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색이 얼마나 순수한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알버트 헨리 먼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지금의 어떤 이런 색에 관한 이론들이 굉장히 체계화될 수 있었고요. 이분은 색상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에 의해서 오른쪽에 먼셀의 색상책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색상의 체계를 우리가 지금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 여기서 hue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색상을 뜻하는 것이죠. 이보다 물론 색은 더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도는 색이 강할 때 10서부터 0까지 11단계로 이러한 명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채도는 순도,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 파랑에서 여기서 흰색이나 검정색이 섞임으로써 더 탁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채도가 낮다, 높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색상, 채도, 명도에 의해서 특정한 색이 또 우리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색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지정해서 특정한 색을 우리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색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영어로 hue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처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 그걸 갖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눈에 익은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hue는 색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색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그런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색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색깔들은 유사한 색깔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순서대로 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순서대로 놓다 보면은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컬러환, 그러니까 색상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색상환,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적으로 바퀴처럼 색상이 바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색깔이 만들어지는데 이 색들을 이렇게 또 구분하다 보면 원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원색은 다른 색과 혼합하여서 만들어질 수 없는 기본적인 색상을 우리는 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원색은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한 원색과 빛의 원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프린터로 인쇄하든지 또는 인쇄소에서 인쇄라든지, 거기서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뭘 쓰죠? 잉크를 쓰죠. 자, 잉크 같은 색재료, 이쪽에서는
우리가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이라고 하는 세 개의 색을 사용합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라고 하는 이런 색깔이죠. 자, 이 색깔의 물감을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혼합을 하면 검정색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정색을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매번 사용하는 것은 되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을 하나를 더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인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청록, 자홍, 노랑 여기서 덧붙여서 검정, 이것을 인쇄에서의 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색은 이러한 잉크에 의한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한 색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그런 색,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색,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색, 이것은 빛의 색깔이죠. 자, 이 빛의 색깔은 인쇄를 위한 색하고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색은 빨강, 녹색, 파랑,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의 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 잉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잉크색,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색을 다 구현할 수 있듯이 이러한 RGB, 레드, 그린, 블루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의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는 브라이트니스라고 부르고요. 자, 명도는 우리가 뭔가 어두운 느낌, 어두우면 어떤 느낌이 들죠? 어두우면 가라앉는 느낌이 더 들죠. 그 다음에 명도가 높으면 밝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밝다, 어떤 것이 어둡다, 이러한 느낌이 바로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은 무채색, 즉 검정과 흰색들 사이에서만 이 명도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유채색, 검정과 흰색이 아닌 다른 색에서조차도 다 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조차도 빨간색이 다 밝거나 흐리거나 이러한 어떤 단계가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유채색도 명도를 가진다. 이 점을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먼셀이 규정했던 것처럼 이것을 11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 위한 수학적인 어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러한 명도를 중명도, 고명도, 저명도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밝은 쪽, 그 다음에 중간, 어두운 쪽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11단계로 많이 구분한다는 점들을 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편인데 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색의 맑은 정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맑고 탁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파란색이 이렇게 있다면 파란색이 순수하게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색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다가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색이 탁해져 가겠죠? 이것을 채도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satu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도의 변화를 순도 또는 포화도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물리학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채도라는 어떤 단어는 좀 심리학적 반응을 중심으로 볼 때 많이 쓰는 용어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도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채도가 없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기 있는 색깔이 바로 채도가 없는 경우겠죠. 이것을 우리는 검정과 흰색의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해서도 모두 다 배워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진 이미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라는 기본적인 레이어에 이 사진이 딱 얹혀서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레이어를 손상이거나 이렇게 수정하지 않은 채 우리가 보정할 때 쓰는 거,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죠. 보정 레이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정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정 레이어 중에서 Hue and Saturation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절해서 이걸 보정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클릭하자마자 이와 같은 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Hue, Saturation, Lightness 좀 색상 채도 명도 요거를 조절할 수 있게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드래그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도구 패널에서 여기서 foreground 컬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색을 지정하는 방식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색상 채도 명도를 숫자로 지정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가 있고요. 여기 몇 도인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색상이 이렇게 동그란 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표시한 거고요. 세츄에이션은 채도니까 0%부터 100%까지 100%가 가장 순수한 거겠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도 0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를 활용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의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을 한번 열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되겠죠. 자, 이 화면은 여기 있는 그림은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몽롱한 그림을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곤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도구의 이름이 좀 다르죠. 요거는 필 도구라고 얘기를 해서 요걸 클릭하면은 컬러 피커가 뜨고요. 여기서조차도 색상 채도 명도의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색상은 우리가 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입력하는 것이고 이렇게 채도와 명도는 이렇게 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워치 패널 쪽 가시면은 스워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스워치 패널이 열리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를 목록 이런 어떤 팔레트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러한 색상 채도 명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프리미어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우리가 이거는 타임라인 패널이죠.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클립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을 해 나가죠. 근데 그 클립들에 대해서 우리가 색상 보정을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효과 패널에서 컬러 밸런스를 여기 클립에다가 지정을 해준다면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때는 이런 컬러 밸런스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바로 여기 보이죠? 컬러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런 어떤 여기가 효과가 여기 이렇게 적용된 효과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색상 명도 채도를 지정함으로써 이 영상 클립을 우리가 이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보다시피 색상 채도 명도는 그래픽과 영상 편집에 있어서 그래픽과 영상의 보정과 수정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빛과 색 그리고 색상 채도 명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빛과 전자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파들을 보통은 빛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빛들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빛은 이러한 전자기파지만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광자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파동에 의해서 색상이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이 색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색상,
명도, 채도, hue, brightness, saturation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색,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색은 결국은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무수하게 구별되는 색깔이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색의 개념을 설명드렸죠. 섞어서 만들 수 없고 원래 존재하는 색. 우리가 잉크나 물감 같은 색 재료에서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존재하고 빛의 세계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가 삼원색으로서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만드는 것이 CMYK와 RGB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우리가 색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래픽과 영상 편집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작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실용적인 작업들을 좀 더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